주식, 주식회사, 지분율, 쉽게 이해하기, 주식회사, 자본금, 액면가는 무엇인가? 주인이 한 명인 개인회사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회사의 주인이 여러 명인 회사를 말하고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순신은 6만원, 김유신은 3만원, 강감찬은 1만원씩 돈을 내어 모은 10만원으로 장군 주식회사를 만든 후 자신들이 얼마씩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장의 종이에 1만원이라고 적은 후 이 종이 10장을 이순신은 6장, 김유신은 3장, 강감찬은 1장씩 나누어 가졌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나누어 가진 종이를 장군 주식회사의 주식이라 하고 종이에 적힌 1만원이라는 금액을 액면가라고 하며 장군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 모은 돈 10만원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주식회사를 만들 때 주식의 액면가와 자본금 등을 신고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주와 최대주주와 지분율은 무엇이고 최대주주가 왜 중요한가? 주식을 가지게 된 이순신, 김유신, 강감찬을 장군 주식회사의 주주라고 합니다. 주주는 간단히 말하면 주식회사의 주인을 의미하며 주식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회사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증명하는 문서 또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가진 사람은 주주가 되며 특히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주주를 최대주주라고 합니다. 따라서 장군 주식회사의 경우는 6주로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순신이 최대주주가 됩니다. 참고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지분 또는 지분율이라고 합니다. 앞에 장군 주식회사의 경우 총 10개의 주식 중 6개를 가지고 있는 이순신이 지분율은 60%, 3주를 가진 김유신의 지분율은 30%, 1주를 강감찬의 지분율은 10%가 됩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제일 높은, 즉 주식수가 제일 많은 주주가 최대주주가 됩니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은 회사가 버는 돈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고 심지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빌딩 등 회사의 모든 재산까지 나누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의 중요한 일은 대체로 주식수가 제일 많은 최대주주의 뜻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모여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중요한 일을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결권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식회사에서 중요한 일은 투표로 결정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등과는 달리 한 사람당 한 표가 아닌 사람이 가진 주식수로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장군 주식회사의 경우 3주를 가진 김유신과 1주를 가진 강감찬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6주를 가진 이순신이 원하는 대로 회사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중요한 일은 대체로 주식수가 제일 많은 최대주주의 뜻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다른 주주보다 1주라도 더 많이 가진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남뿐만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간에도 서로 최대주주가 되려고 심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때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한 주라도 더 많은 주식을 사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볼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최대주주가 누구인지 지분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주주는 투자한 주식회사가 큰 빚을 남기고 망한 경우 그 빚을 갚아야 하나요? 대안 답은 책, 주식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쉽게 배우기 위 38쪽을 참고해주세요. 주가, 시가총액, 주식투자, 쉽게 이해하기, 주가와 액면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주식은 사거나 팔 수 있는데 이렇게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시장을 주식시장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돈을 잘 벌거나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사람들은 서로 그 회사의 주인이 되기 위해 그 회사의 주식을 더 비싼 가격에라도 사려고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그 회사 주식의 가격은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돈을 못 벌거나 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싼 가격에라도 그 주식을 팔려고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주식의 가격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주식의 가격은 액면가보다 참고로 액면가는 회사를 만들 때 정한 1주당 가격으로 주식에 적힌 가격을 의미함 훨씬 비싸거나 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보면 액면가 100원짜리인 주식 1주가 10만원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고 반대로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이 불과 몇백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주식의 액면가에 무관하게 실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을 줄여서 주가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은 무엇이고 왜 주가보다 중요한가? 주식 투자에서 주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의 총 주식수의 주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간단히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주식을 모두 사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그 회사의 실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A 주식회사의 1주당 주가는 현재 1만원이고 주식의 총수는 1000주라고 하고 B 주식회사의 주가는 10만원이고 주식수는 10주면 A 주식회사의 시가총액은 주식 총수 1000주의 1주당 가격 1만원을 곱한 1000만원이 시가총액이 되고 B 주식회사의 시가총액은 주식 총수 10주의 1주당 가격 10만원을 곱한 100만원이 시가총액이 됩니다.
주식 초보자들의 경우 단순히 주가만을 비교해 B주식회사가 더 규모가 크고 가치가 큰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가총액이 더 큰 A주식회사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가치가 큰 회사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주가가 아닌 시가총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란 도대체 무엇인가? 주식 투자는 간단히 설명하면 돈을 잘 벌거나 돈을 잘 벌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의 주식을 주가가 낮을 때 사서 주가가 높아지면 팔아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1. 돈을 잘 벌거나 잘 벌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발굴하기. 2. 그 회사의 주식을 싼 가격에 사기. 3. 그 주식을 비싼 가격에 팔기.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주식 투자자들의 경우 불행하게도 나쁜 회사, 즉 지금 곧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형편없는 회사의 주식을 아주 비싼 가격에 사서 쌀 때 팔아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 주식 초보자들의 돈을 뺏기 위한 세력들이 심지어는 사기에 가까운 범죄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노하우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이들 작전에 걸려들어 주식 투자에서 큰 실패를 보는 경우가 참고사항. 주식 작전 파악하는 방법과 주식 작전 대응 방법은 책 주식 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쉽게 배우기 의 주식 작전 핵심 노하우 편을 참고해 주세요. 주식시장,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쉽게 이해하기. 주식시장,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은 무엇인가?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라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코스피 시장은 거래소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 등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우량한 회사들이, 즉 자본금도 많고 역사도 오래된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주로 모여 있고, 코스닥 시장에는 벤처기업, 즉 생긴 지 얼마 안 된 자본금은 적지만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이 주로 모여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상장, 공모주청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인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증권거래소라는 기관이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주식시장, 즉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될 수 있게 해당 주식회사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상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장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식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상장 종목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에게는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주식회사들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를 원하지만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므로 주식회사 상장은 매우 어렵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있는 부실한 회사나 도박 등의 범죄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회사 등은 당연히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주식시장 상장을 엄격하게 한 이유는 일반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거래소에 처음 등록되는 주식을 공모주청약이라는 방법을 통해 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신규 상장이라고도 하는데, 참고로 공모주청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책 주식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쉽게 배우기의 공모주청약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코스피 종목, 코스닥 종목은 무엇인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을 흔히 코스피 종목 또는 거래소 종목이라고 하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종목은 코스닥 종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주식 투자에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종목이라고도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전자 종목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보다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위험하다는 의미는 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보다 자본금도 적고 회사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이 안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 초보자의 경우 주식 투자 경험과 실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코스닥 시장에서 있는 종목은 가급적 매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사항,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없는 주식은 어디서 사나요? 에 대한 답은 책 주식 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쉽게 배우기 위 47쪽을 참고해주세요. 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쉽게 이해하기. 종합주가지수와 코스피 200지수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주가지수 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타내었는지 쉽게 알기 위해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중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가장 유명합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980년 1월 4일이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시가총액을 현재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으로 주식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주가지수입니다. 현재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으로 주식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주가지수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종합주가지수가 3000이라고 한다면 1980년 1월 4일과 비교할 때
약 30배 올랐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 현재의 종합지수가 5,000이라면 1980년 1월 4일과 비교할 때 50배 올랐다는 의미가 됩니다. 참고로 종합주가지수는 코스피지수 또는 거래소지수라고도 합니다. 종합주가지수에서 중요한 것은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종합주가지수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즉, 종합주가지수를 이용하여 주식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거나 내가 가진 종목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종목이 1년 동안 30% 상승하였는데 종합주가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100% 상승하였다면 비록 내 종목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코스피 시장의 평균도 못 따라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1년 전보다 종합주가지수 20% 하락하였다면 올해 코스피 시장이 전반적으로 대체로 하락한 시장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 시장 또는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거래량,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증권거래소가 200개 종목을 선정 후 해당 200개 종목의 1990년 1월 3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수로 줄여서 코스피 200이라고도 합니다. 200개 종목이지만 시가총액이 워낙 큰 종목들이 많아 거래소 전체 종목의 시가총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코스피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 코스피 200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선물옵션의 대표적인 파생상품이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관련 내용은 본책 주식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쉽게 배우기 위 선물옵션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코스닥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는 무엇인가? 종합주가지수는 코스피 지수 또는 거래소 지수라도 함.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만든 주가지수인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시장에 있는 전 종목의 시가총액을 이용해 만든 주가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1997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의 시가총액을 1000으로 정해 계산한 지수로 2000년 초 2800을 넘기기도 했으나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의 하락과 함께 250까지 크게 하락하기도 했다가 다시 상승하여 거의 20여 년 만인 2021년 1000을 다시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 훨씬 위험한 편입니다. 참고로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 중에서 150개 종목을 선정해 만든 코스닥 150 지수도 있는데 실전 주식 투자에서는 잘 활용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기타 주가지수와 외국의 주요 주가지수는 무엇이 있는가? 앞에서 설명한 지수들 외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종목 전체에서 통틀어서 100종목을 선정해 만든 KRX100 지수, 300종목을 선정해 만든 KRX300 지수 등이 있습니다. KRX100 지수와 KRX300 지수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모두 이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합한 주식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전 주식 투자에서는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지수, 코스피 200 지수가 주로 사용되므로 이들 지수만 확인해도 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로는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와 비슷한 다우지수와 코스닥 지수와 비슷한 나스닥 지수, 그 외 우량주 500개를 모아서 만든 S&P 500 지수 등이 있으며 중국에는 중국 상해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 신천종합주가지수 등이 있으며 일본은 니케이 225 등이 있습니다. 직접 투자, 간접 투자, 펀드, 쉽게 이해하기, 직접 투자, 간접 투자, 펀드,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은 크게 내가 직접 주식을 사고 팔며 하는 직접 투자와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매니저 주식 같은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주고 내 돈을 맡겨 투자하는 간접 투자가 있습니다. 펀드 투자가 바로 간접 투자에 속합니다. 참고로 펀드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은 돈을 이용해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매니저 등과 같은 전문가들이 주식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한 뒤 수익을 다시 돈을 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는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해외 투자 펀드, ELS 펀드, 적립식 펀드, 상장지수 펀드, ETF, 파생결합 펀드, DLF 등 그 이름을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종류가 많으나 중요한 점은 모두 내가 아닌 남이 수수료를 받고 내 돈을 대신 투자해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펀드를 운용하는 전문가를 펀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간접 투자보다 직접 투자를 추천하는 이유. 본 저자는 주식 투자의 경우 간접 투자인 펀드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펀드는 손실이 날 때도 비용을 냅니다. 대부분의 펀드는 가입할 때뿐 아니라 손실이 날 때도 매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돈을 벌게 되면 매년 내는 수수료 외에 번 돈의 상당 비율을 경우에 따라서는 20% 이상 또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맡길 때 매년 보통 1만원에서 4만원을 냅니다. 물론 수수료는 펀드마다 다 다릅니다. 맡긴 돈 100만원이 손실을 봐서 50만원으로 반토막 나더라도 수수료를 냅니다. 또한 성과보수라고 해서 만약 이익을 냈을 경우에는 매년 내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번 돈의 일정 비율을 또 내기도 합니다. 토막 나더라도 수수료를 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맡겼는데 150만원이 되어 50만원을 더 벌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번 돈 50만원의 20% 이상인 10만원을 또 내는 일도 있습니다. 이 펀드 투자가 직접 투자보다 더 수익률이 높다고도 더 안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펀드들의 수익률을 확인해보면 종합주가지수의 상승률도 못 따라갈 뿐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난 펀드도 많습니다. 단, 주식 투자 실력을 기르기보다는 주식 리딩 서비스나 받으면서 투자하는 몰지각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펀드 투자가 직접 투자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펀드 투자는 남이 대신 해주므로 내 투자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 실력이 늘며 주식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펀드 투자를 하게 되면 나의 투자 실력이 늘기 어렵습니다. 간단히 내 돈으로 돈을 줘가면서 손실이 날 때조차도 매년 수수료를 내면서 남에게 펀드 매니저 등에게 주식 공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손실이 날 때의 위험은 내가 모두 짊어진 채로 말입니다. 앞의 신문기사의 사례처럼 일부 펀드의 경우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생상품은 본책의 파생상품 부분에서 자세히 이용한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단 며칠 만에 원금을 모두 잃는 경우도 생기므로 펀드 가입 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펀드 가입 시 가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펀드를 파는 일부 직원들의 경우 자신의 승진이나 보너스 수입을 위해 펀드를 파는 자신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그 투자 방법을 잘 익혀두고 투자 경험을 쌓아두면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입니다. 하지만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펀드 투자를 하면 그 좋은 사업의 경험과 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펀드 투자를 추천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리딩 매매, 맹목적 추천주 매매. 필자는 간접 투자인 펀드 투자보다 직접 투자를 추천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펀드 투자를 하라고 권합니다. 바로 리딩 매매와 맹목적인 추천주 매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맹목적 추천주 매매는 남이 추천하는 종목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사고 파는 주식 투자 방법을 말하며 이보다 더 형편없는 매매로 장중에 속칭 스스로 주식 지도자 또는 주식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문자나 메신저에 따라 그대로 사고 파는 주식 투자 방법을 주식 리딩 매매라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주식 리딩 매매의 경우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정말 웃긴 것은 이렇게 찍어준 종목들의 경우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급락하는 속칭 떡락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추천주 또는 특히 주식 리딩 매매이 적지 않은 경우 주식시장의 사기꾼 세력인 작전 세력들이 그들이 싸게 매수한 종목을 비싸게 파는 데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주식 초보자들의 경우 비싼 돈까지 내가면서 내일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부실한 종목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에 사게 됩니다. 당연히 대부분 그 끝은 큰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딩 매매 또는 추천주 매매를 하는 분들은 펀드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더 안전합니다. 참고사항,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주식 리딩 서비스의 실체는 책, 주식 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쉽게 배우기의 해당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개인, 기관, 외국인, 쉽게 이해하기.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자는 크게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셋으로 구분합니다. 간단히 줄여서 개인, 기관, 외국인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주식 투자하는 돈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교할 때 개미처럼 작다고 해서 개미 투자자라고도 합니다. 기관 투자자는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의 단체, 회사나 정부기관 등 투자자를 말하며 은행, 보험, 증권회사, 국민연금 등이 주요 기관 투자자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에는 일반 외국인과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등의 외국계 금융기관, 그리고 외국계 투자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왜 돈을 잘 버는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막대한 돈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 월등히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 주식 투자에서 더 많이 돈을 버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대형주와 우량주들을 사서 크게 오를 때까지 수년간 투자하는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파는 단파 매매꾼들도 있으나 대체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주식 투자 수익률도 일반 개인 투자자나 기관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기관 투자자의 경우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금융기관 등이 있고 각각 투자하는 직징이 많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외국인 투자자와 비슷하게 우량주 위주로 장기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펀드는 본책, 주식 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쉽게 배우기 위 펀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대체로 1년에서 3년 이내의 중기 투자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는 몇 주에서 몇 달 이내의 단기 투자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개인 투자자들보다 긴 기간에 걸쳐 투자를 하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우량주 위주의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체로 기관의 주식 투자 수익률은 개인과 외국인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약점은 무엇인가?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하는 돈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잘 벌거나 잘 벌 것으로 예상되는 우량하고 유망한 종목이 있더라도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수량이 적은 종목이나 소형주의 경우 매수하기도 쉽지 않고 팔 때도 쉽게 팔고 나가기 어려워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펀드로 돈이 들어오면 지금 당장 좋은 종목이 없어도 주식을 매수해야 하고, 펀드 가입자들이 펀드에서 돈을 찾기를 원하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도 팔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한계와 장점. 돈 버는 개인 투자들의 비밀은 무엇인가?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투자 자금의 규모나 정보력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종목을 선택하고 자신이 원할 때 쉽게 사거나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미라고도 불리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 상당수는 주식에 대한 공부를 통한 실력을 쌓기보다는 남이 좋다고 하는 종목들에 지금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부실주들이거나 이미 오를 대로 올라 떨어질 일만 남은 종목들이 대부분인 종목들 주로 투자하고, 짧은 기간에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단파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큰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 실력을 쌓은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주식 투자 수익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 주식시장에 진입한 주식 투자 공부와 이를 통한 주식 투자 실력을 쌓은 개인 투자자들을 의미하는 스마트 개미들은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단일가 매매, 동시호가, 시간의 종가, 시간의 단일가 등에 관한 쉬운 설명은 책 주식 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쉽게 배우기 의 68쪽에서 69쪽을 참고해주세요. 파생상품, 선물, 옵션, 쉽게 이해하기. 파생상품은 기본적인 것을 이용해 만든 것이다. 파생이란 말은 어떤 기본적인 것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보통 파생상품은 주식, 금, 은, 농산물 등 기본적인 상품을 이용해 만든 금융상품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물과 옵션입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과 옵션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증권거래소라는 기관에서 코스피 200 지수 등의 주가지수와 주식 등을 이용한 다양한 선물과 옵션을 사고 팔 수 있는 파생상품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내기와 비슷하고 옵션을 복권과 비슷하다. 선물은 미래의 가격에 돈을 걸고 내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미래의 주가지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가지수 선물이라는 파생상품을 사면 됩니다. 반대로 미래의 주가지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가지수 선물을 팔면 됩니다. 만약 현재의 주가지수가 100일 때 3개월 후 주가지수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가지수 선물을 100에 사면 됩니다. 만약 3개월 후에 실제로 주가지수가 120이 되었을 경우 주가지수 선물을 100에 산 사람은 20만큼 이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주가지수 선물을 100에 팔았던 사람은 반대로 20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옵션은 미래의 복권을 사고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가지수 옵션은 미래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팔거나 살 권리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주가지수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100 이상으로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6개월 동안 주가지수가 얼마든 100에 살 수 있는 옵션을 10에 팝니다. 만약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주가지수가 200이 되었다면 옵션, 복권을 산 사람은 200짜리 주가지수를 100에 살 수 있게 되어 실제로 옵션을 사느라 지불한 가격 10을 제외하더라도 90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옵션, 복권을 판 사람은 주가지수를 200에 사서 100의 옵션을 산 사람에게 주어야 하므로 옵션 가격으로 받은 10을 제외하더라도 90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옵션을 매수하는 것에 비해 훨씬 위험하므로 옵션 매도는 절대로 개인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옵션을 매도하면 벌 때는 조금씩 벌다가 잃을 때는 여태까지 번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모두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살 수 있는 권리는 콜옵션이며 팔 수 있는 권리는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10만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산 사람은 주식이 100만원이 되어도 10만원에 살 수 있고, 삼성전자 주식을 10만원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을 산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이 1000원이 되어도 10만원에 팔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무엇이고 파생상품은 왜 위험한가? 레버리지는 자기 돈이 적어도 빚을 많이 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몇 배 이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생상품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레버리지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즉, 대부분의 파생 상품이 실제 필요한 돈의 일부만 미리 내면 이를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는 100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지만 보증금을 10%만 내면 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100만원만 있어도 1000만원어치 파생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100만원의 보증금만 미리 내고 1000만원어치 파생상품을 샀는데 파생상품의 가격이 900만원이 되어 10%만 하락하면 보증금으로 낸 돈 100만원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이렇듯 파생상품은 약간만 가격이 변해도 투자자가 낸 돈을, 즉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투자입니다. 심지어 파생상품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일부 파생상품 펀드의 경우 투자한 돈의 90% 이상을 날리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로 파생상품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참고사항, 인버스와 곧버스, 내 마녀의 날에 대한 내용은 책, 주식 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쉽게 배우기 위 해당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주문이 체결되는 원칙, 쉽게 이해하기. 주식주문은 어떻게 체결되나?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겠다고 주문을 내면 또는 주식을 팔겠다고 주문을 낸다고 해서 항상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사겠다는 주문의 조건과 주식을 팔겠다는 조건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10만원에 1000주 팔겠다는 매도 주문이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10만원에 사겠다는 주문은 매수 주문이 100주밖에 없을 경우 1000주의 매도 주문 중 900주는 체결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문들은 즉시 체결되지만 어떤 주문들은 아예 체결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증권거래소는 공정한 주식주문 체결과 가급적 많은 주식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가격 우선의 원칙. 주식 매도 주문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제일 싸게 팔겠다고 한 매도 주문을 먼저 체결시키고 주식 매수 주문이 여러 개 있을 경우는 제일 비싸게 사겠다고 한 매수 주문을 먼저 체결시키는 것을 가격 우선의 원칙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이순신은 12만원에 팔겠다고 하고 김유신은 11만원에, 강감찬은 10만원에 팔겠다고 한다면 가장 싸게 10만원에 팔겠다고 한 강감찬의 주문을 가장 먼저 체결하게 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주식을 이성계는 8만원에, 왕건은 9만원에, 대조영은 10만원에 사겠다고 하면 가장 비싼 대조영의 주문을 먼저 체결되게 합니다. 2. 시간 우선의 원칙. 가격이 같을 경우 먼저 주문한 것을 우선 체결시키는 원칙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10만원에 팔겠다는 주문을 이순신은 9시 10분에 냈고 김유신은 9시 12분에, 강감찬은 9시 15분에 냈다면 셋 중에서 가장 먼저인 9시 10분의 이순신 주문을 우선 체결되도록 합니다. 반대로 사겠다는 주문의 경우도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가장 먼저 사겠다는 주문을 낸 것이 먼저 체결되게 합니다. 이를 시간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3. 수량 우선의 원칙. 가격과 시간이 모두 같을 경우 가장 많은 수량을 주문한 것을 우선 체결시키는 원칙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으로 낸 주문이 여러 개라면 가장 많은 수량을 주문한 것이 먼저 체결되도록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10만원에 팔겠다는 주문을 같은 시간에 이순신은 1000주, 김유신은 100주, 강감찬은 10주를 냈다면 셋 중에 이순신의 매도 주문이 가장 먼저 체결되게 합니다.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간, 쉽게 이해하기.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간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간은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간은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간을 정기주식 거래시간 또는 정기주식 시장시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장중이라고 하면 정기주식 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를 의미합니다. 정기주식 거래시간 말고도 예외적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시간인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8시 40분까지의 장전시간의 종가,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의 장후시간의 종가,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시간 외단위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초보자들은 오직 정기주식 거래시간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주식 거래는 정기주식 거래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 단일가 매매, 동시호가, 시간의 종가, 시간의 단일가 등에 관한 쉬운 설명은 책, 주식 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쉽게 배우기 의 68쪽에서 69쪽을 참고해주세요.